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얼마 전에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신 분들이 조금 있으셨어요. 여러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무엇보다 김치 익혀야 한다는 건 잘 몰랐는데 덕분에 알게 됐다. 익혀 먹으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몰랐던 부분인데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라 조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전부 말씀드리지 못했던 음식들이 있어서 오늘은 2편을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자주 드시는 음식들 중에서 해당되는 음식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잘못하면 독이 되는 음식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헛개나무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직원이 전화를 받다 보면 치병 중에 헛개나무를 달여서 드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간암을 치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방간이나 간경화와 같은 간질환의 특효가 된다는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좀 퍼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 일반인들도 술 많이 먹고 난 다음 날에 숙취 해소한다고 편의점에서 헛개수 같은 음료수를 사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의학자들은 이 부분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면 이 헛개나무는 그렇게 좋은 약재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한의사로서 효능순으로 1위부터 배열을 한다면 헛개나무와 그 열매는 50위권 밖에 있는 약재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하게 먹게 되면 헛개나무의 피롤리리진이라는 성분이 세포 DNA의 변형을 일으켜서 신장암이나 신부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환우님들의 복용을 하시게 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헛개차를 드셔야 한다면 일반인 기준 하루 권장량 2잔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열매 같은 경우에는 2.5g 이하로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잘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이 내용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고구마 소개해 드립니다. 환우님들이 많이 드시는 뿌리 채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참 즐겨 드시던 채소입니다. 특히 고구마에는요, 파이토케미컬인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섭취를 하게 되면 항암 성분으로 작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키고요. 국립암센터에서도 82종 채소 가운데 가장 큰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1위 식품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마요, 저는 조금 소량으로 구하고 싶은데 저희 동네는 이렇게 박스 단위로 팔더라고요. 그런데 박스던 소량이던 고구마를 구입할 때는 꼭 상태를 면밀히 체크하셔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고구마를 시장에서 잘 확인하지 않고 구매를 하시거나 혹은 경작되고 난 후에 주변에서 받아서 오는 경우에는 상태 체크 이런 부분을 간과하기가 쉽죠. 그래서 체크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흑반병에 걸린 고구마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고구마 검은무늬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껍질이 갈색을 띠거나 검은 반점이 생긴 고구마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런 고구마는 먹을 경우에 이포메아마론이라는 독소 때문으로 대체로 쓴맛이 나고 또 메스꺼움과 고열, 설사와 같은 여러 증상이 생기고 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으로 위험한 상황까지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흑반병에 걸리는 고구마의 원인은 우리가 구매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문제는 아니고요. 경작을 할 때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 병원균이 내부로 퍼져서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전문적으로 대량 경작하시는 분들의 경우 해당 고구마를 잘 관리해야 하시긴 하지만 소일거리 삼아서 텃밭에 조금씩 키워서 드시는 경우에는 병든 싹을 뿌리게 되면 흑반병에 걸린 고구마를 드시게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꽤 높습니다.
흑반병에 걸린 고구마 참고 사진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사진을 잘 보시고 우리가 구매하는 고구마가 이런 현상이 있다면 당연히 반드시 피하시는 게 안전하시겠죠? 네, 이어서 세 번째 피해야 하는 음식, 붉은 강낭콩입니다. 우리 환우님들 콩 많이 드시고 계시죠? 콩자반으로 드시기도 하고 또 죽으로 만들어서 드시기도 하시잖아요. 이 칼륨과 마그네슘도 있고 또 고지혈증 예방과 면역력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건강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붉은 강낭콩은 생으로 5개만 먹어도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생으로 먹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이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또 거의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콩류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그 PHA라고 하거든요. 이건 단백질 종류 중에 하나지만 적혈구를 뭉치게 하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또 살충제에 들어가는 성분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치병 중이신 환우님이라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이 독소는 충분히 끓여주면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약한 불에 천천히 요리할 때에는 붉은 강낭콩을 쓰지 않는 게 좋은데요. 이런 조리법은 오히려 독성을 농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푹 익혀 드셔야 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감자 소개해드립니다. 싹이 난 감자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건 음식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감자에 싹이 나고 초록색으로 변한 껍질에도 독성 물질인 솔라닌이 많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게 좋은데요.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감자 껍질에는 독성이 있는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 감자를 삶거나 구운 후에 껍질을 벗기게 되면 껍질 속의 10%에 달하는 알칼로이드 배당체가 감자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것은 솔라닌이 되기 전의 독성 물질인데요. 이 맛이 약간 씁쓸하면서도 싸한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삶은 감자 껍질을 벗겨 먹으면 딱 그런 맛이 나죠. 원래 이 물질은 감자가 자연 속에서 곤충, 질병, 그리고 초식동물에 대한 방어를 위해 만들어내는 방어 독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리코알칼로이드의 독성분을 피하려면 감자는 반드시 껍질을 벗긴 후에 삶아 먹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당부하더라고요. 그리고 칼슘 성분이 또 풍부한 만큼 신장에 질환이 있으시면 오히려 섭취를 자제하시는 게 좋고 건강하신 분들도 아무리 껍질을 벗긴 감자라고 하더라도 하루 4알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섭취할 수 있도록 감자 볶음을 만들어서 드시거나 감자전으로도 만들어 드시는 게 좋고 이렇게 드시는 게 삶은 감자보다 오히려 소화도 천천히 잘 시키면서 혈당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건강에도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 조리법 내용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4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신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번에 내용을 정리하면서 껍질이 있는 감자나 고구마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서 이 문제가 될 만한 섭취 방법은 좀 고치고 이왕 몸에 좋은 음식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치병을 하고 계시는 우리 환우님들께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자연이 주는 건강한 음식 많이 드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